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신경치료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실은 저희가 이제 재치료 전문 병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정체성을 갖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신경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다음 단계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으로 신경치료 말고 재신경치료 말고 임플란트로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치료 후에 통증이 계속돼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재신경치료가 가능할까요?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실패하면 이제 방법은 임플란트,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신경치료를 정말 제대로 받았느냐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이치아 때문에 오셨어요. 신경치료 했는데 계속 아프대요, 신경치료 후에. 근데 딱 보기에도 뒤쪽은 뭔가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경관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염증이 치아 종축을 따라서 길쭉하게 되어 있을 때는 크랙,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뼈가 녹은 거예요. 금이 간 것처럼 뼈가 녹았기 때문에 자,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될 거예요. 금이 간 양상이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건 맞지만,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치하지 말고 일단 재치료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염증 양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안 찾아진 신경관이 있다고 하면 치아 종축 방향으로 안 찾아진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간 것처럼 뼈가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경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과거 뒤쪽은 신경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거타포차라는 신경치료 재료가 있는 거고, 이 앞쪽은 신경관을 못 찾고 그냥 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럭키비키하게 여기랑 여기 양쪽 끝에서 신경관을 찾은 거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 상에서 치아의 회박적 구조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파서 들어가다 보면은 신경관은 거의 위에서 구멍은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못하는 신경관을 저희 병원은 굉장히 잘 찾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혀 있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중간에 막혀 있는 그 부분까지도 다 찾아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레진 코어까지 해주고 크라운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이 염증이 뼈로 생기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경치료 직후에 아직도 염증이 치아 종축을 따라서 이렇게 녹아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여기 보면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 제가 찾아서 치료를 했죠. 신경치료 1년 후에 보면 이 부분이 뼈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크랙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금이 갔다 그러면 이렇게 뼈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후에 원인 모를 통증도 해결이 됐고, 발치 후 임플란트 할 뻔한 치아를 살려서 이제까지 잘 쓰고 계시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과에 가서 치료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체크업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이 신경관을 열심히 찾기 위해서 안 갈아도 되는 치아 부분을 갈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얇게 본인의 치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니까 신경관을 맨눈으로 잘 못 찾겠다고 치아의 내부를 그냥 다 갈아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치아 조직은 약해진다. 뒤쪽을 보면 본인의 치아가 이렇게 두껍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기 체크업을 오시면 저희가 지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염증이 이렇게 뼈가 생기는 게 관찰이 되고 환자의 통증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가 됐는데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실패가 일어났을 때 임플란트로 가느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제대로 된 신경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면은 신경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재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뭐 쓰다 보면은 신경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경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하는 케이스예요. 실패.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계속 통증이 있는데 치과 가면은 괜찮다고 하고, 아니면 치아 뿌리 끝에 뿌리 끝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신경치료하고 뭐 부러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실패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 이미 치아에는 신경치료를 했잖아요.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뽑아야죠. 임플란트로 가야죠. 이게 요즘에 치과들에서 하는 모든 술식이 다 일로 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신경치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통증 조절이. 그러면 뽑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 신경치료가 정말 제대로 받았느냐예요. 제대로. 모든 신경관을 찾아서 그 신경관에 대한 원칙적인 치료를 하고 멸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필링을 하고 그 위쪽에 코로나 실링을 위해서 레진 코어를 잘 해줬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끼우자는 거죠. 중간에 발치유 임플란트로 너무 쉽게 가지 마시고 여기에 재치료를 좀 해보자는 거죠. 제대로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신경치료를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할 치아가 원인 모를 통증도 해결이 되고, 염증도 본인의 뼈가 생겨서 사라지고, 본인의 치아를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치아의 신경치료를 받아가지고 실패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치료를 해서 또 실패를 경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제대로 재치료를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